오늘 이야기는 제가 연구 현장에서 직접 만났던 한 장면에서 시작돼요. 한 분이 계셨어요. 평소 산책도 꾸준히 하고 잘 드시고 늘 밝게 지내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소변에 거품이 계속 생겼대요. 처음엔 그냥 넘기셨죠. 물을 조금 마셔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면서요. 하지만 몇 주 뒤 신발이 발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발목이 부었고 몸은 이유 없이 축 처지고 아침에도 개운함이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런 신호를 별일 아니라 생각하는데 저처럼 신장을 오래 연구한 사람들은 소변 거품 하나만 봐도 몸속 변화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거품의 모양과 지속 시간은 신장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여러분은 평소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저는 30년 동안 신장 기능을 연구해온 박사 박세훈입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지인 한 분이 계세요. 김영호 72세님인데요. 늘 부지런하셔서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를 돌고 과일도 잘 챙겨 드시고 늘 밝고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김영호님이 작은 변화를 느끼셨대요.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이 빽빽하게 생기고 1분이 지나도 그대로 남아있더래요. 하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기셨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침 양말을 벗었는데 고무줄 자국이 깊게 파여서 한참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심지어 발등이 무겁게 부어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았고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축 처지고 숨이 쉽게 차더랍니다. 그제야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셨죠. 그때 제가 김영호님께 딱 한 가지만 바꿔보라고 했어요. 저녁 식사를 가볍게 사과 한 개로 대신하고 물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거였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지만 한 달 만에 붓기가 가라앉고 피로감도 크게 줄어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셨죠. 또 한 분 말씀드릴게요. 제 어머니 친구분인 이순자 68세님이세요. 이분은 평소 건강에 자신이 있으셨어요. 매일 아침 체조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밤에 화장실을 서너 번씩 가게 되셨대요. 처음엔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물을 줄여도 마찬가지더래요. 그리고 낮에는 이유 없이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 계속 되셨다고 해요. 이순자님은 이게 나이 들면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주변 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하지만 제가 보기엔 신장이 낮 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을 밤에 하느라 야간뇨가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조절하고 짠 음식을 확 줄이라고 권해드렸죠.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고 국물은 최대한 피하시라고요. 2달 뒤에 이순자님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낮에도 활력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꾼 것만으로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신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신장 회복 방법을 모르시면 소중한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신장 건강과 직접 연결되는 경고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소변 거품이 오래 남는 현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소변을 보고 난 뒤 거품이 생기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거품이 1분 이상 유지된다면 이건 다른 문제예요.
이건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간 신호일 수 있거든요. 정상적인 신장은 단백질을 몸 안에 꼭 붙잡아 두는데 기능이 떨어지면 단백질이 새어나가면서 거품을 만들어요. 국내 신장 연구기관에서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속되는 거품이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신장 부담과 연관된 경우가 높았다고 보고했어요. 특히 아침 첫 소변이 아니라 낮 시간대 소변에서도 거품이 계속 남아 있다면 더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했죠. 제가 만난 박종만 69세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거품을 몇 달간 방치했어요. 그냥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셨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로와 붓기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눈밑이 퉁퉁 붓고 오후만 되면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셨다고 해요. 그제야 뭔가 잘못됐구나 싶어서 주변에 도움을 청하셨죠. 그래서 제가 박종만님께 드린 조언이 있어요. 물 한 컵 마신 후 소변 상태를 23일 연속 관찰해 보라고 했어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양의 물을 마시고 나서 체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문제인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루 한 번만 보지 말고 반복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소변 거품이 얼마나 오래 남아 있었나요? 다음으로 소변색이 지나치게 진한 경우를 살펴볼게요. 아침 첫 소변은 누구나 지날 수 있어요. 밤새 수분 섭취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물을 충분히 마셨는데도 낮 시간대 소변이 홍차처럼 진하거나 갈색빛이 돈다면 이건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한국영양대사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속된 진한 소변이 순환 장애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신장의 역과 기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수분 부족까지 겹치면 소변 농도가 짙어지면서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준다고 했죠. 한도윤 74세님은 물을 충분히 마셔도 진한 색이 계속되어 생활이 무겁게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물을 8잔 정도 마시는데도 소변 색깔이 연해지지 않았대요. 그래서 제가 물 마시는 방법을 바꿔보라고 권했어요.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거예요. 1시간에 한 번씩 반 컵에서 한 컵 정도씩요. 그렇게 하니까 2주 만에 소변 색깔이 눈에 띄게 연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첫 소변은 제외하고 낮에 소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늘 소변색이 어떤가요? 이유 없는 피로감도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산소 전달력이 약해져 쉽게 피로해져요. 신장은 적혈구를 만드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기능이 떨어지면 혈액 속 산소 운반 능력이 줄어들거든요. 아시아 노화 연구 그룹에서는 피로감이 신장 부담의 초기 신호로 나타날 수 있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이미 피곤한 느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증상이 계속된다면 신장 건강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죠. 최명호 76세님은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찼지만 원인을 몰랐다고 하셨어요. 예전엔 4층까지 거뜬히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2층만 올라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헐떡여졌대요. 그냥 체력이 떨어진 거라고만 생각하셨죠. 하지만 알고 보니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한 빈혈 초기 증상이었어요. 하루 10분 햇빛 걷기로 순환을 돕는 것만으로도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햇빛을 받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이게 신장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피로가 늘면 무조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최근 피로가 오래 이어지진 않나요? 발목이나 발등이 붓는 증상도 절대 가볍게 넘기면 안 돼요. 몸속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면 중력 때문에 아래로 모이면서 부종이 생겨요. 특히 오후가 되면서 점점 심해지는 부종, 양말 자국이 깊게 파이는 증상, 신발이 발에 꽉 끼는 느낌이 든다면 신장에서 수분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국내 신체순환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연령 증가에 따른 하체 부종과 신장 부담의 연관성이 높다고 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신장의 수분 조절 능력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여기에 짠 음식 섭취까지 많으면 부종이 더 심해진다고 했죠. 강민석 71세님은 발목을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아 걷기가 불편해졌다고 했어요. 손가락으로 꾹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간 부분이 10초가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발이 퉁퉁 부어서 실내화도 벗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녁 식사 후 10분만 다리 들고 휴식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벽에 다리를 대고 눕거나 소파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부기가 빠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갑자기 심해지는 부종은 즉시 확인해야 해요. 지금 발목 눌러보면 자국이 남나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밤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게 괜찮은데 2번 이상 깬다면 주의해야 해요. 신장이 낮에 처리하지 못한 노폐물을 밤에라도 배출하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낮에는 활동하느라 제대로 일하지 못한 신장이 밤에 오버타임을 하는 셈이죠. 한국수면건강조사에서 야간뇨가 있는 그룹은 신장 부담이 큰 비율이 높았다고 했어요. 특히 밤에 2번 이상 깨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신장 기능 저하 가능성이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태윤 70세님은 밤마다 여러 번 깨어 숙면을 못 하셨다고 해요. 밤 11시에 주무시면 새벽 1시, 3시, 5시 이렇게 3번씩 깨셨대요. 그러니까 깊은 잠을 잘 수가 없고 낮에는 졸리고 집중이 안 되는 악순환이 계속됐죠. 저녁 2시간 전부터 물 섭취를 줄이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과한 물 절제는 오히려 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조금씩만 마시고 자기 전에 화장실 한번 다녀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밤에 몇 번이나 일어나시나요? 소변 냄새가 강해지는 것도 신호 중 하나예요. 독소가 농축되면 냄새가 강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평소와 확연히 다른 냄새가 며칠째 계속된다면 주의해야 해요. 신장이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소변에 암모니아 성분이 많아지면서 자극적인 냄새가 나요. 아시아 대사 연구 자료에서 강한 냄새는 체내 독소 축적과 연관도가 높다고 나왔어요. 특히 수분 섭취가 부족한 상태에서 냄새가 더 심해진다고 했죠. 오지훈 73세님은 냄새가 심해져 주변 사람이 먼저 눈치를 줄 정도였다고 하셨어요. 화장실 다녀온 뒤에도 냄새가 한참 남아 있어서 가족들이 걱정할 정도였대요. 처음엔 부끄러워서 말도 못 꺼내셨다가 나중에야 도움을 청하셨죠. 하루에 따뜻한 물을 56회 나누어 마시면 도움이 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신장에 부담을 덜 주고 자주 마시면 독소가 희석되면서 냄새도 줄어들어요. 냄새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다른 신호와 함께 봐야 해요. 최근 소변 냄새가 달라진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입맛이 없는 증상도 중요해요. 몸 안에 노폐물이 위장까지 영향을 주면 식욕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이게 위장으로 가면서 소화 기능을 방해하는 거예요. 국내 장내 환경 연구팀에서 신장 부담이 위장 불편과 함께 나타나는 빈도가 높다고 발표했어요. 특히 아침 식욕이 없고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신장 건강을 점검해 봐야 한다고 했죠. 임주성 75세님은 식사량이 급격히 줄고 속이 자주 불편했다고 했어요. 평소엔 밥 한 공기 거뜬히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반 공기도 먹기 힘들어졌대요. 먹기만 하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계속되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영양 섭취가 부족해져서 체력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겼죠. 저녁은 가볍게 사과나 삶은 고구마로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소화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영양소는 챙길 수 있거든요. 식욕 저하는 오래 방치하면 악순환이 생기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요즘 입맛이 전보다 떨어지셨나요? 이렇게 주요 신호들을 보셨고 이제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레몬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릴게요.
레몬의 구연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요. 구연산은 몸속 노폐물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 신장이 독소를 배출하는 과정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특히 아침에 마시면 하루 종일 신장이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다만 속이 약한 분은 공복 섭취를 피하셔야 합니다. 구연산이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 30분 후에 마시는 게 좋아요. 레몬즙 1, 미지근한 물 5 비율로 아침 30분 전에 천천히 한 컵 드시면 좋아요. 너무 진하게 타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비율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처음엔 물을 더 많이 넣어서 연하게 시작하셨다가 점차 농도를 높여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레몬을 어떻게 드셔보셨나요? 사과를 껍질째 섭취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사과 껍질에는 신장 부담을 줄이는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특히 펙틴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이게 장에서 독소를 흡수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신장이 처리해야 할 독소의 양을 줄여주는 거죠. 껍질을 꼭 소금이나 베이킹 소다로 세척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요즘 과일에는 농약이나 왁스 성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흐르는 물에 소금을 약간 뿌려서 문지르거나 베이킹 소다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구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저녁 식사 대신 사과 한 개를 30번 이상 씹어 천천히 먹는 습관을 들이시면 다음날 몸이 훨씬 가벼워지실 거예요. 30번 씹는다는 게 처음엔 힘들 수 있는데 천천히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이 씹게 돼요. 그리고 많이 씹을수록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요. 껍질째 드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물 마시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많이 마시는데 이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돼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신장이 급하게 걸러내야 하거든요.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는 거예요. 늦은 저녁에는 과한 수분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고요. 저녁 8시 이후로는 물을 최소한으로만 마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숙면을 취할 수 있거든요. 하루 68회로 나눠 한 컵씩 마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아침 식사 전에 한 컵, 오전 중간에 한 컵, 점심 식사 전에 한 컵, 오후 중간에 한 컵, 저녁 식사 전에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신장이 여유 있게 일할 수 있어요. 하루에 물을 몇 번 나눠 드시나요? 커피를 줄이는 것도 신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카페인은 신장 활동을 과도하게 자극하거든요. 카페인이 들어오면 신장이 일시적으로 활발해지면서 소변을 많이 만들어내요. 이게 반복되면 신장이 쉴 틈 없이 일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카페인은 혈압을 올리는 효과도 있어요. 혈압이 올라가면 신장 혈관에 부담이 가고 이게 오래 계속되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갑자기 끊으면 두통이 생길 수 있으니 천천히 줄여가시는 게 좋아요. 하루 3잔 드시던 분이라면 일주일 동안 2잔으로 줄이고 다음 주엔 1잔으로 줄이는 식으로요. 하루 1잔 이하로 조절해 보세요. 그것도 오전 중에만 마시는 게 좋아요. 오후에 마시면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 몇 잔 드시나요? 짠 음식을 줄이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나트륨은 신장 부담을 크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나트륨이 많으면 몸이 수분을 더 많이 붙잡고 있으려고 해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신장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는 거죠. 곡물류는 최소화해야 하고요. 국, 찌개, 라면, 국물 같은 건 나트륨 덩어리예요. 국물을 한 그릇 다 드시면 하루 권장량의 나트륨을 훌쩍 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국물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 자체는 남기시는 게 좋아요. 김치는 반드시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김치를 물에 살짝 헹구면 표면에 있는 소금기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맛은 조금 덜할 수 있지만 건강을 생각하면 이 정도 수고는 해볼 만해요.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것도 가능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메뉴 중 짠 음식이 있었나요? 자색 고구마를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게 신장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특히 독소로부터 신장을 지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침이나 간식으로 자색 고구마 한 개씩 쪄서 드시면 좋아요. 껍질째 드시면 영양소를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어요. 호두를 하루 57알 정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데 이게 혈관 건강을 돕고 신장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너무 많이 드시면 열량이 높으니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우유나 요거트에 호두를 갈아 넣어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맛도 좋아요. 걷기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하루 30분 정도 걸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신장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돼요. 특히 햇빛을 받으면서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는데 이게 신장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무리하게 빨리 걷지 않아도 돼요. 편안한 속도로 규칙적으로 걷는 게 중요해요.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와 그 신호를 지키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변 거품, 진한 색, 이유 없는 피로, 하체 붓기, 야간요, 냄새 변화, 식욕 저하. 이런 것들을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넘기면 신장은 더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신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면 몸속 독소가 쌓이고 붓기는 심해지고 피로는 끝이 없어지고 결국 일상생활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작은 신호를 무시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독소가 쌓이면 피부가 거칠어지고 입맛이 없어지고 집중력도 떨어져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졸음과 피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이야기한 레몬 활용, 사과 섭취, 물 마시는 법, 저녁 소식, 짠 음식 줄이기 같은 작은 실천만 해도 신장은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피로가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제대로 관리하면 신장은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소변 색깔이 맑아지고 거품도 줄어들고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져요.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오후에도 활기가 유지되고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가볍고 즐거워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신장을 제대로 관리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예요. 오늘 당장 하나만 실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저녁을 가볍게 사과 한 개로 바꾸는 걸 추천합니다. 이것만 해도 다음날 몸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직접 느끼실 거예요. 저녁에 과식하는 습관만 바꿔도 신장이 밤 동안 제대로 휴식하고 회복할 시간을 얻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실천법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